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에 서 계신 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계신 기자분들은 행사 진행을 위해서 뒤로 좀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진행을 위해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상에 계신 기자분들은 이제 이동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요원들께서는 단상에 계신 기자분님들 뒤로 좀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뒤로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이 금단에서는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남북 모두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과 민족의 영원인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분들께서는 이제 좀 뒤로 좀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평화 다시 시작 사회를 맡은 포럼사회제 운영위원장 방장균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018년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봄을 만끽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화와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 없는 위기는 없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의 주관단체인 포럼사이제 박능훈 상임대표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박능훈 상임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27 판문점 선언 7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행사를 함께 준비한 단체들의 진심 어린 뜻을 모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한반도 평화는 참혹한 암흑기였습니다. 남과 북은 대화와 협력을 내팽개치고 대결과 적대로 치달아 왔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20회 이상 강행하고 전술 핵 전개를 공식화했습니다. 급기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남한을 불변의 주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며 진정 평화를 위한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제 타격과 흡수 통일을 언급했고 안타깝게도 9.19 군사 합의가 파기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데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암울한 상황에 절망하며 멈춰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 공동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분기점을 만든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 공동선언, 검단의 선을 직접 넘어 민족 번영의 실천 방안을 몸소 보여주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14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만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이 모든 역사의 발자국은 암울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더욱 굳은 의지로 평화를 준비했기에 이룰 수 있었던 성취였습니다. 이제 다시 평화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금 더 강한 의지와 더 넓은 연대로 멈춰선 평화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려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와 민생, 평화를 이끌어온 역대 민주정부의 주역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태행을 막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선에 계신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정당 대표님들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문재인 전 대통령님 대부분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념식이 7년 전의 4.27 판문점 선언을 기념하는 행사로 그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을 개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의 공동 주최단체 대표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시고 오늘날 민주정부의 역사를 만들어진 주역이신 김대중 재단 권노갑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노갑 이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4.27 판문점 회의의 주비이신 문재인 대통령 내부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위해서 우리 문재인 내부께 박수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4.27 7주년 기념식에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념식을 주최해 준 이러한 모든 주최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서 추진하려는 평화의 길, 통일의 길은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으로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였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시작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자 남북 간의 모든 동족들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들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 그리고 문인들 온 남북 간의 동포들이
얼싸안고 화장을 했고 또한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남북 간에 반세기 동안에 반목과 그리고 대치와 적대국으로 왔던 그런 남북 관계가 6.15 공동선언을 말미암아 땅길, 바닷길, 하늘길이 열렸고 이산가족이 정기화되었고 그리고 남북 경제 공동체가 활성화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이산가족이 항상 오고 가는 그런 관계를 남북 간에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상 관광 또한 정제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오늘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 7주년을 맞아서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의 협력의 길을 딛게 됐고 앞으로 그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평화의 정책을 추진하기커녕 오히려 정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강압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남북 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후퇴하였고 또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역시 우리 민족을 남한을 적극적으로 치부하는 그런 일이 취재됐기 때문에 우리 남북 간의 관계가 이렇게 완전히 후퇴하였고 남북 간의 관계는 아직도 영원한 그런 지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해서 우리 6.15 선언의 김대중 재단 그리고 노무현 재단 그리고 문재인 재단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는 우리 남북 간의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지혜와 영향을 발휘해서 매진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행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서 정의와 그리고 통일의 길, 평화의 길을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그 자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장서서 앞으로 마지막 내 인생에 모든 영역을 발휘해서 이 통일의 길에 앞장서고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 말씀을 가로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평생을 한반도 평화에 헌신하셨고 지금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이끌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한반도 평화 포럼의 임동원 명예이사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네 분과 또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행사를 주재해 주신 권노감 김대중 재단 이사장님, 박능후 포럼 4위제 상임대표님,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2025년 한반도 평화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4개월 혼란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분단 체제의 약한 고리를 이용해서 쿠데타를 시도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두 번 다시 분단을 이용해 민주주의와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평화를 다시 일으키는 일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지난 7년 전에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최악의 상황에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과 군사행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습니다. 미국을 설득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무기연기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남북대화를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지혜와 노력 그리고 의지가 다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환으로 세계 질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 질서의 현상 유지가 아닌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위기와 기회의 양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현명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곧 들어설 새 정부는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합의한 연석선상의 4대 남북 합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남북 간 불신과 대결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도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그만두고 북한도 핵 개발을 중단하고 협상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합의한 바 있는 정전체제 체결 당사국 간 사자평화회담을 추진하여 군사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우리 민족의 내부 문제인 동시에 미국이 깊이 개입한 국제문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듯이 다음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여 미국과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앉혀야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의지였습니다. 그 강한 의지가 이번에 발휘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거리로 나선 사람들의 용기와 성숙한
시민 의식 덕분에 민주주의의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진 겨울을 견뎌낸 우리는 이 봄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꽃을 피워 나가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간 민주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김대중 대통령의 유로 남북 공동선언을 비롯한 노무현 대통령의 14남북 정상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계속 발전시키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전체 민주정부의 공동행사로 개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참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을 만들고 있는 노무현재단 차성수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차성수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귀한 시간 내어서 함께해 주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네 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 함께 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2007년 10자 남북 정상선언 이후 11년 만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날은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시간이 시작된 역사적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의와 전 세계에 천명한다. 그날 우리는 서로를 조금은 덜 두려워했고 조금 더 믿었습니다. 전쟁을 끝나자 약속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했습니다. 적대에서 평화로, 정전에서 종전으로 나아가자는 결심도 나누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한 시대의 정치적 상상력이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미래의 윤곽이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판문점 선언은 과거의 약속이 됐습니다. 남북 대화는 끊겼고 한반도의 정세는 더 악화됐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새로운 질서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은 이행되지 않았기에, 그리고 지켜지지 않았기에 더 절박하게 되살려야 할 약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 나섰던 시민들과 지도자의 용기를, 그날 판문점에서 나누었던 진심을. 그리고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왜 우리는 전쟁 없는 한반도를 포기하려 하는가? 왜 이 선언을 이어갈 힘을 잃었었는가? 오늘 이 자리에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 사는 세상을 믿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이 기념식이 판문점 선언의 문장을 다시 살아있는 언어로 되살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상상력을 새롭게 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갑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시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남북관계 전문가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님들, 각계 원로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말씀을 다 드려야겠지만 시간 관계상 참석소개만 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 주최단체 대표분들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원로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대중재단 상임 부이사장을 맡고 계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님, 김대중재단 백이선 사무총장님, 김대중 학술원 백학순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노무현재단 하승창 이사님, 포럼사이제 정연배, 조대혁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역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세현, 이재정, 이종석, 이인영 장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님, 송영무 국방부 장관님, 노영민, 유영민 비서실장님, 장하성, 김상조 정책실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도종환 장관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 일일이 호명해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많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내빈 참석해 주셨지만 일일이 다 호명해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주신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국회의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이렇게 찾아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네 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기념식을 공동으로 주최하는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포럼 사이제, 한반도 평화포럼께 감사드리고 우리 권노갑 이사장님 95세 30년생이니까 95세시잖아요. 95세 어르신이 한 발에 저 높은 계단 단상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기운이 센 것 같습니다. 권노갑 이사장님, 임동원 명예이사장님, 박능우 상임대표님, 그리고 차성수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판문점 선언 때 저도 여당의 원내대표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했던 자리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아, 이제 통일이 다 됐구나. 그러면서 술도 한잔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오래전 이야기, 아득한 기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내일 모레 다시 만들어질 그럴 현장일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하기에 달려있겠죠. 정말 남북관계가 9년여의 퇴행을 뒤로하고 본래의 궤도로 돌아왔고 냉전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한 그 무대가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겠다는 그 선언과 함께 우리는 더 큰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판문점 선언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를린 연설부터 한미, 한중, 한러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유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정세가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좋은 정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민주주의와 평화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12.3 계엄, 그것을 다시 상기해 보면 북한의 위협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웠고, 그리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북 충돌을 유도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분단과 대결을 독재의 구실로 삼았고 사회와 개인의 삶과 상상력을 억압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정권의 위기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현대사는 민주주의와 평화가 키우고 평화가 민주주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면서 우리의 현대사를 거쳐져 왔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그 힘으로 평화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려야 합니다. 대결을 넘어서고 신뢰를 쌓으며 평화의 지평을 확장했던 그 역사를 반드시 복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12.3 남북 기본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과 14 남북 정상선언,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까지 그 안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방법들이 다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역대 남북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면에서는 우선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위험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상황 관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활동이 재개되고 있고 포사격 훈련도 9.19 군사합의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접경 지역 위기가 다시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북 대남 확성기 방송부터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 접경지 주민들이 일상과 생업,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일을 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게 해결할 방도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대화 없이는 위기를 관리할 수도 평화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대화 재개의 걸음을 재촉하고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해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 그 가능성을 봉쇄해야 합니다. 북에도 요구합니다. 북은 재작년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했고 작년에는 남북 도로와 철도를 폭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은 등지고 담 쌓고 살 수 없습니다.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 어떤 면으로도 단절한 채 살 수 없습니다. 서로 상대해야 합니다. 때로는 얼굴을 붉히더라도 말을 섞어가며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남북의 운명이자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끝내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상입니다. 2018년 4월 우리를 가슴 뛰게 했던 그 다짐, 그 선언을 다시 떠올립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 그 출발선을 오늘 다시 그읍시다. 이대로 한반도 평화의 주인이 될 길을 잃지 말고 우리가 주인이 됩시다. 걱정과 희망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금 평화를 향한 담대한 상상력을 복원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찾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찬대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시는 내외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박찬대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대중 재단, 노무현 재단, 한반도 평화포럼, 그리고 포럼 사이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네 분도 감사합니다. 7년 전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왔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으며 맞잡았던 그 손은 분단의 장벽을 넘어선 희망의 손길이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 그리고 공동 번역을 약속한 역사적 이종표였습니다. 남북이 주도한 이 선언은 9.19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로 이루어졌고 북미 정상회담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그 시계를 거꾸로 돌렸습니다. 남북 대화는 멈춰섰고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는 무력화되었고 한반도는 다시 냉전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은 불법 개업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는 등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정황도 불거졌습니다.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아니, 그 전에 전쟁 유도 행위가 성공했다면 한반도는 다시 참화 속에 휩쓸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다행히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윤석열을 탄핵함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전쟁의 고비는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4.27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결이 아닌 대화로, 긴장이 아닌 평화로, 분열이 아닌 협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는 선언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대화 없는 평화는 공허하고 평화 없는 안보는 허상입니다. 힘은 기본이지만 힘만으로 결코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긴장을 낮추고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언제나 외교와 대화였습니다. 올해 6.15 남북 정상회담 25주년,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 14 남북 공동선언 18주년을 맞아 그 숭고한 평화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고 되살려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신들을 계승해 다가올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정한 평화의 봄을 이 땅에 피워내겠습니다. 2018년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평화, 그때의 그 감동과 희망을 다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개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민생, 안보를 위한 길에 언제나 가장 앞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국혁신단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선민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개최해 주신 김대중 재단, 노무현 재단, 그리고 한반도 평화포럼, 포럼 사이제 대표님, 이사장님,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판문점이라는 단어는 냉전 상징이었습니다. 목과 어깨 그리고 눈에 힘을 잔뜩 준 병사들이 부동자세로 상대를 노려보는 곳이기만 했습니다. 그곳은 평화가 텅 빈 과로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그 분단의 냉전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 두 정상께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의 감격을 국민들은 모두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평화의 씨앗이 군사 분계선 한가운데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이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간절한 희망의 약속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판문점은 더 이상 침묵의 공간이 아니고 희망을 말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비었던 괄호 안에는 드디어 대화와 교류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판문점을 다시 적대의 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안보 위기를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남북 군사 합의는 헌신짝처럼 파괴되었습니다. 대화와 교류가 오가던 길 위에는 무력과 공포가 대신했습니다. 대화는 사라졌고 도발과 긴장이 한반도를 덮었습니다. 평화를 내버린 내란의 우두머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심지어 비상계엄을 일으켰고 그러기 위해서 남북 갈등을 짚으려고 했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을 헌법적 의무로 부담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맨몸으로 막아낸 국민 덕분에 내란은 진압되었고 이제 다시 대한민국은 평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 37일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평화와 민주주의를 믿는 헌장 수호 세력이 압도적인 승리로 정권을 교체할 것이라 믿습니다. 새로운 정권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를 향해 다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재개될 것입니다. 한반도에 비로소 봄이 올 것입니다. 남과 북, 상생의 평화 체계를 이제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사는 모든 이들이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동북아 안정을 이루는 길이고 마침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길이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길 없는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은 그 길의 끝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평화를 향한 어렵고 멀고 외로운 길이지만 저희는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그 끝에 분명 통일의 문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상흔이 우리에게 남긴 슬픈 기억, 판문점이라는 괄호 속에 한 줄 평화의 말을 써 넣었던 판문점 선언의 약속, 그날의 문재인 대통령님의 얼굴을 저희 조국혁신당은 그리고 저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행사 중간에 다른 곳에서 일정을 급히 마치시고 우리 정세균 전 총리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요즘 가장 많이 바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서 윤호중 선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동연 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름답고 치열하게 경쟁하시고 또 한몸처럼 협력하셔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민생 그리고 평화의 꿈을 다시 한번 현실화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런 염원을 담아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념식의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주인공이신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기념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 행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김대중 대전, 노무현 재단, 포럼 4.2제, 한반도 평화 포럼이 함께 오늘 행사를 준비해서 더욱 뜻깊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이어달리기 하며 만들어 온 지역들로서 절체절명의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서로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함께 모아주신 단체와 원로들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 되었습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나날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격한 유일한 나라, 지난 8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국민적 자부심이 무너졌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탄식과 우려가 커져만 갔습니다.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습니다.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멈춰서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무너져 내렸고 국민의 삶은 힘겨워졌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3년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에 민생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고 잠재 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저성장의 늪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부터 최악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수출 실적은 19.2%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증가율 제로를 기록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민생 경제의 지표인 내수 소비는 더욱 침체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작년 말까지 소비 지수가 역대 최장 기간인 11분기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노동자 실질 임금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으로 해마다 감소했고 최고 임금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이토록 경제가 어려운데도 국가 재정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회피했고 오히려 막대한 세수 결손을 초래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각각 56조 원과 31조 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2027년까지 60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이 비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서민들의 민생과 복지를 위한 정부 역할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와 무책임한 부자 감세에 기인한 것으로 세수 기반이 허물어지고 우리 경제의 대응력을 약화시킨 후과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지탱해내 OECD 주요국 가운데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전임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을 비난하면서 거꾸로 간 결과입니다. 민주주의 역시 지난 3년간 크게 후퇴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2021년 16위까지 상승했던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여 역대 최저점수, 최저순위를 기록했고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하였습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 등급을 강등하며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45개 국가 중 하나로 분류했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 자유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하여 세계 62위로 떨어졌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성과와 노력은 송두리째 부정되었습니다. 모든 대화는 단절되었고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되었습니다. 끝간데 없이 대결을 부추기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남북이 언제 군사적으로 충돌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급기야는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가 개성해온 균형 외교를 파기하고 철진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 외교만 치중했습니다. 그 결과 주변국의 반발을 키우며 국익은 훼손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땅이 되어야 할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외교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친 총체적인 국정 파탄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집권 세력의 낡은 이념과 낡은 세계관, 낡은 안보관과 낡은 경제관이 거듭해서 총체적인 국정 실패를 초래해 왔다는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민주화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대착오적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전 군부 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어둠의 역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것을 보고 세계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심하면 언제든지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늘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있어야 역사의 반동을 막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새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이 낭비인 상처와 후유증은 매우 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짜뉴스와 그릇된 신념과 망상에 기초한 정오와 혐오, 극단의 정치가 국민 통합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비정상과 몰창 시기판을 치며 민주주의를 근본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현실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통합과 상생, 연대와 협치의 정치도 이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비상기업이 남긴 경제적 손실 또한 엄청납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총생산이 6조 원 이상 증발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비상기업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2달 만에 자영업자 수가 20만 명이나 감소하는 등 민생 경제에 준 악영향은 더욱 큽니다. 그나마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평화적으로 사태를 종식시킨 것이 환율과 주식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대외 신인도의 추락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리더십 공백을 자초했습니다. 격변하는 국제질서와 격화되는 글로벌 통상전쟁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국가적 손실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역사는 때로는 후퇴하지만 결국 전진한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경탄하는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지난 3년간 퇴행의 시간이었다고 해도 그동안 축적되어 온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위대한 국민이 있습니다. IMF 위기 극복에서, 촛불혁명에서, 코로나 대유행의 극복에서, 그리고 최근의 기초의 혁명까지 언제나 깨어있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며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앞으로 돌리며 민주, 민생, 평화의 길로 나아갈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사는 반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 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되었습니다. 국민이 선택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더욱 유능하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퇴행과 전진을 반복해온 역사도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설 때입니다. 역대 민주당 정부가 굳은 의지와 이어달리기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개척했듯이 평화를 지향하는 유능한 새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잇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를 기대합니다.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에도 거듭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북미 간의 말폭탄으로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었지만 결국 남북 대화를 통해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고 도저히 대화를 말할 분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대화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물밑 접촉이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화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우발적 충돌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은 위험한 주장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며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경제 제재를 초래하며 국가와 민족을
공멸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위험천만한 주장입니다. 균형 외교는 안보와 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편중 외교는 우리의 지정학적 조건을 치명적 약점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우리의 지정학적 조건을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어 평화와 번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지혜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긴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므로써 한반도의 평화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호혜적인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를 더욱 활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외교를 복원하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모한 비상계엄으로 상당 기간 정상 외교의 공백을 초래했고 외교의 골든타임을 날려버렸습니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서둘러서 국익과 평화를 최우선에 둔 전방위적 외교 복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목표인 동시에 과정입니다. 역대 정부가 남북 간의 신뢰를 쌓고 대화했던 노력들 하나하나가 평화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4번의 남북 정상회담에도 남북 정상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한반도 평화의 정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의 길을 다시 이어나간다면 반드시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평화를 위해 다시 신발끈을 조여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 덕분에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하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역사의 퇴행을 바로잡고 앞으로 나아갈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킨 힘으로 더 굳건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경제와 민생이 다시 활력을 되찾길 바랍니다. 뜨거운 민주주의 열정이 평화를 향한 열망으로 모여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김현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께서 올해 한반도 평화 공동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고 폐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실현은 역대 민주정부 공통의 가치와 지향이었습니다. 민주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적대와 대결의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했고 한반도는 평화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역대 민주정부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의 성장 번영을 이루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 모든 결실은 역대 민주정부가 이어달리기를 통해 이뤄낸 소중한 성취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는 퇴행을 거듭했습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역대 민주정부의 정신과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이뤄온 김대중 재단, 노무현 재단, 포럼 사이제와 역대 민주정부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한 이들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포럼은 지난 2023년부터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공동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공동사업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위의 4단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올해도 변함없이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4 남북공동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기념하고 실천하기 위한 행사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은 그 출발입니다. 이어서 6월에는 올해 25주년을 맞이하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대규모 학술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가칭 2025년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9.19 평양 공동선언과 14 남북 공동선언을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네 단체는 멈춰선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다시 불러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일하는 시민사회, 지자체, 전문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활동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네 단체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꿈꾸었던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사정상 중앙 3열까지 계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직 장관님들 또 전현직 의원님들도 같이 기념 촬영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기념 촬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